수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영화를 보기 전에 봐도 재밌고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봐도 재밌을 오디세이 직전까지의 이야기 일리아스. 어떻게 말하자면 디 오디세이 프리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흐름이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일단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일리아스, 오디세이도 그렇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 보세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쉬워요. 그리고 재밌어요. 저는 여기서 당연히 스포일러가 있고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겠지만 사건 사고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 이야기의 진가는 이들이 하는 대사, 말맛들이거든요. 대서사시라고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들려주는 이 말들이 굉장해요. 그 말맛은 이 사건 사고 흐름에는 절대 담겨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로 재밌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찾아서 일리아스 그리고 심지어 오디세이아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면서 얘기 좀 더 나눠보죠. 일리아스,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영화로 보게 될 오디세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예요. 이 오디세우스가 오디세이의 여정을 하기 전에 어떤 전쟁에 참전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일리아스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2004년에 트로이라는 영화로 이미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물론 각색은 됐지만, 그러니 내용을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 세계관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하시라고 일리아스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일리아스라는 이야기의 메인은 삐져버린 전쟁 한 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가, 요걸 보여주는 희한한 전쟁이 메인 이야기의 배경이고요. 다 보고 나면 결국 다 신들의 노름이구나 라는 걸 그냥 알게 돼요. 혹은 자존심 싸움. 아마 듣다 보시면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 이야기가 3000년 가까이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윤리 기준 그리고 인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절의 얘기예요.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덧붙여서 두 진영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메인이 되는 나라가 있고 막 한데, 그냥 통쳐서 한쪽 진영은 그리스 진영, 한 진영은 트로이 진영이라고 부를게요. 물론 제가 이 원작을 보고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지만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요것만 봤기 때문에 앞뒤에 더 봐야 되는 어떤 것들 저는 안 본 상태예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뜨린 거 있다면 혹은 잘못 말한 게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문가분들. 자, 진짜 시작합니다. 일리아스. 그리스 진영과 트로이 진영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어느새 9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품이 시작하자마자 그리스를 이끄는 이들의 왕 중의 왕, 여기가 연합군이니까 자기네 지역에 왕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이 따라야만 하는 최고왕 아가멤논이라고 있어요. 이 아가멤논이 이미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보급일 수도 있고 전쟁을 위한 모일 수도 있겠으나 도시를 부순 다음에 약탈한 다음에 거기서 전리품으로, 자기들의 명예의 선물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전리품을 나눠 가지는데 거기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 거기서 자기의 명예의 선물, 전리품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취한 상태예요. 근데 이 여인의 아버지가 신을 모시는 사제거든요. 이 사제가 그리스 진영까지 와갖고 아가멤논한테 빌어요. 다 가져가도 되니까 딸만이라도 좀 돌려주세요. 아가멤논이 정말 못된 말을 막 하면서 쫓아내요, 사제를. 사제한테 남은 옵션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 제가 모시는 신이시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근데 신이 그걸 들어요. 그 신은 누구냐? 아폴론. 그리고 아폴론은 세요. 왜? 인간들에게 아가멤논이 있는 것처럼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론이거든요. 여러 자녀가 있지만 아폴론이 있어요. 얘를 섬기는 사제의 딸을 아가멤논이 뺏어간 거야. 아폴론이 사제의 기도를 듣고 화가 납니다. 그리스 진영이 화살을 날려요. 문자 그대로. 이게 며칠 동안 이어져. 한 9일 가까이 된다 그래요. 열흘째 될 때 드디어 그리스 진영에서 이게 도대체 왜 아폴론 신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게 돼요. 이거 아가멤논이 그 사제의 딸 데리고 와갖고 그거 안 돌려줘서 이렇게 된 거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 진영에 있던 그리스 최고의 전쟁 영웅 아킬레스건의 그 아킬레스가 빨리 그 여인 돌려주시고 아폴론 신에게 헤카톤베 제사 올리는 거예요. 제사. 그 옛날에 어떤 종교 의식 헤카톤베를 올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이거 용서받을 수 있다. 빨리 아가멤논 왕 이거 하세요. 의견을 내요. 근데 아가멤논이 이걸 듣고 화를 내. 이거 내가 우리의 룰에 따라서 정당하게 얻었잖아. 나의 명예의 선물이잖아. 아가멤논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잠깐 아킬레스랑 설전이 있어요. 근데 이 설전 끝에 아가멤논이 한층 더 삐져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여인 돌려보내고 헤카톤베 할게. 대신에 나 명예의 선물 빼앗긴 거잖아. 아킬레스 네 거 하나 갖고 와. 그러면서 아킬레스가 개인적으로 가장 현 시점 아끼고 있는 여인을 가져가겠다 그래요. 이걸 듣고 이번엔 아킬레스가 또 긁혀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우리 리더가 왕이라는 사람이 저런다면 나는 이러면 더 이상 전쟁 같이 못하지. 나 그냥 우리 진영 가서 그리스인들 전쟁하는 거 구경이나 할래니까 후회나 하지마. 분명히 나 그리워질 텐데 후회하지마. 이러고서 자기 막사로 가거든요. 근데 아가멤논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짜 아킬레스한테서 그 여인을 뺏어와요. 아킬레스가 긁히는 걸 넘어서 화가 나. 자기 어머니한테 또 이걸 징징대고 이릅니다. 어머니가 신이거든요. 테티스라는 이름 자체를 엄청 기억 안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안 나와요. 그냥 아킬레스가 신의 아들이다, 엄마가 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한테 막 상황을 설명해. 나 이래서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엄마 제우스한테 이거 부탁할 수 있는 정도 되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수치 준 거 후회하게 좀 해주세요. 아킬레스 엄마가 이걸 또 듣고 실제로 제우스한테 가서 이걸 일러 바쳐요. 근데 제우스가 신들의 신인 제우스, 예전에 테티스한테 빚진 게 있거든요, 크게. 그래서 오케이 일단 들어주긴 해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우스는 이 청을 들어주는 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킬레스를 도와준다는 건 그리스인들이 망신을 당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들과 전쟁 중인 트로이 진영이 전쟁에서 우세를 점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또 신이겠죠? 헤라는 트로이를 너무 싫어해. 제우스가 트로이에게 힘을 실어주면 아내가 이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우스는 너무 센 신이니까 헤라가 약간 잔소리해도 그냥 제압하면 돼요. 실제로 좀 제압을 해요. 그래도 이걸 계속 하기는 싫으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혼자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가멤논한테 꿈에서 예언 같은 거, 계시 같은 걸 보여줘요. 때가 됐다, 너 9년간 고생했지, 이제 트로이 함락할 때가 됐다. 거짓 계시 같은 걸 줘요. 먼 미래로 봤을 때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트로이를 함락할 것처럼 계시를 줘요. 이로 인해 그리스 전쟁이 무리한 출전을 해서 트로이 사람들과 싸우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할 작정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가멤논 너무 신나잖아. 계시를 받았잖아. 딴에 또 이제 왕으로서 사람들 시험한다고 자기 군사들 한번 떠봐요. 우리 좀 너무 많이 오래 싸웠고 좀 피곤한데 퇴각할까? 돌아갈까? 우리 집으로? 근데 군사들이 반응을 해요. 돌아갑시다 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제우스의 아내 헤라, 트로이 혐오론자잖아요. 그리스가 이겨야 되잖아. 그리스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자기 딸 아테네를 보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영화로 만나볼 오디세우스도 언급이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향하려는 군사들을 다시 전장터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싸우러 가야지, 뭐 하는 거냐. 초반부터 활약을 좀 해요. 그리스 진영의 영웅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 진영과 트로이 진영 9년 동안 싸웠는데도 또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게 돼요. 근데 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기세를 가져올 필요가 있잖아요. 트로이 진영의 파리스라는 사람이 누구 너랑 1대1 할 사람 허세를 부리면서 앞으로 나와요. 이 파리스는 지금 트로이 진영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일리오스 성, 그 일리오스 성을 다스리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예요, 왕자. 그 일리오스 성의 왕자. 근데 그리스 진영에서 메넬라우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은 영화에도 나옵니다. 메넬라우스가 나오니까 파리스가 냅다 쫄아서 도망갈라 그래. 하지만 결국 1대1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1대1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전쟁은 이 둘 때문에 벌어졌거든요. 메넬라우스한테는 정말 세계의 미인이라고 불리는 헬레네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파리스가 이 헬레네한테 반해가지고 이 아내를 뺏어온 거야.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 잘 살고 있어 둘이. 이것 때문에 메넬라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이거 데려오네만 하면서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의 1대1은 굉장히 상징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둘이 1대1에서 이기는 쪽이 상대방의 전재산과 헬레네를 가져온다, 이렇게 내기를 해요. 파리스는 메넬라우스한테 상대가 안 되거든요. 메넬라우스는 진짜 세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가 또 익히들 알고 있는 스파르타 그쪽 사람이에요. 파리스가 질라 그래요. 죽을라 그래. 근데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죠. 신인 아프로디테가 그런 파리스를 극적으로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훅 날려갖고 성 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파리스는 그 성 안에서 자기 아내 헬레나랑 또 오붓한 시간을 보내요. 파리스가 좀 이런 아이예요. 트로이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메넬라우스 신이 개입했겠죠.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는데 파리스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는 1대1 내가 이긴 거잖아, 인정하지? 파리스 전 재산이랑 헬레나 데리고 와,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트로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긴장감이 올라가요. 지금 이걸 지켜보면서 제우스가 아내 헤라랑 잠깐 상의를 합니다. 적당히 재밌었는데 이제 좀 평화롭게 갈까요? 아니면 그냥 싸우게 할까 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싸움을 벌이게 합니다. 트로이 쪽에서 약속을 깨게 만들어요. 어떻게? 신의 능력으로 트로이 병사 한 명을 살짝 홀려가지고 1대1 싸움에서 승리한 메넬라우스에게 화살을 쏘게 만들어요. 메넬라우스가 실제로 부상을 입어요. 자기 1대1에서 이겼는데 지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트로이가 약속을 깬 게 되어버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두 진영 간에. 근데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벌써 지금 몇 명의 이름이 나왔죠? 아폴론, 제우스,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 이 신들이 자기네가 좋아하는 인물, 좋아하는 진영이 있어요.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인간들의 능력만으로 벌어지는 싸움이 지금 아닌 거예요, 애초에. 아니나 다를까 두 진영 간의 전투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 진영에 디오메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테네가 디오메데스한테 버프를 줘요. 디오메데스가 막 전장을 휩쓸고 다녀. 이러니까 트로이에도 또 다른 트로이를 응원하는 신들이 살짝 도와주려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디오메데스가 너무 활약을 합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헥토라라는 인물에게 가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저 성, 일리오스 성으로 가서 그리스인들을 도와주는 걸로 보이는 아테네 신께 헤카톤베 올리세요. 빨리 제사 올리세요. 왜 헥토르한테 이런 말을 할까요? 헥토르는 파리스의 형이에요. 일리오스 왕의 아들이에요. 그도 왕자예요. 그런데 파리스랑 다르게 이 일리오스 사람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는 리더였어요. 젊은 리더. 그래서 헥토르가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헤카톤베를 아테네 신에게 올려주세요. 어머니가 또
헤카톤베 올려요. 근데 아테네가 이걸 외면해요. 제사를 올린다고 신들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요청을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전에도 1대1 싸움하고 이런 거 할 때 아가멤논도 헤카톤베를 제우스에게 올리거든요. 근데 제우스도 자기는 지금 그리스 진영 망신주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제사는 이렇게 받는데 요청은 안 들어주고 막 이래요.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헥토르는 어쨌든 부탁드렸으니까 자기 집에 가 있는 파리스 자기 동생 잡돌이를 막 하면서 다시 전장으로 나와 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기 전 자기 아내와 어린 아들을 만나서 잠시 또 인사를 합니다. 전쟁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짧게 인사를 하고 파리스와 함께 다시 전장으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전장에 합류한 헥토르 싸움도 잘하거든요. 이번엔 헥토르가 기세를 신나게 올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연히 건너서 신들의 얘기를 들은 사람의 어떤 정보를 알게 돼요. 적어도 오늘 여기서는 안 죽어. 근데 그거를 해내는 방식은 동생이 했던 것처럼 1대1을 신청해야 돼요. 1대1을 신청하고요. 헥토르가 그리스정에서 나랑 1대1 할 사람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정에서 아이아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진 않지만 중요할 때 한 번씩 나올 거니까 그냥 대충만 기억하세요. 아이아스와 헥토르 1대1 하는데 아이아스도 세요. 헥토르가 거의 질 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진 것 같은 그림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신들이 살짝 막 이렇게 가미를 해갖고 전체 싸움 전투가 잠깐 휴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조용한 밤이 지나가요. 헥토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지금 여러 신들이 수시로 싸움에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편애하는 사람 혹은 편애하는 진영을 돕기 위해서 제우스가 신들을 한데 모아요. 지금 이 전쟁 개입하는 신이 있으면 나 가만 안 둬. 내가 신들의 신이야. 내가 제일 센 거 알죠? 단도리를 해요. 그리고 밤이 지나고 그리스랑 트로이지랑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제우스 혼자 행동을 해요. 혼자 자기가 한 또 운명의 저울이 있대요. 저울질을 막 해봐. 그랬는데 이 저울에서 트로이가 이기는 걸로 딱 저울이 기울어요. 제우스가 본격적으로 트로이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섬광을 막 그리스 쪽에 날리기 시작해. 그 와중에 헥토르 맹활약을 합니다. 제우스가 지금 자기네 편인데. 그래서 신난 헥토르가 그리스인들이 존경하는 한 노장군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죽이러 가요. 근데 아까 잠깐 등장했던 디오메데스가 이거 살려줘야겠다 도와주러 가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오디세우스한테 야 나 좀 도와줘. 같이 우리 도우러 갑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지금 상황 판단 안 돼요. 돌아가는 그림 안 보여요. 지금은 뒤로 후퇴할 때예요. 오디세우스는 자기 진영 쪽으로 뒤로 달려갑니다. 디오메데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앞서 나가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 깨달아요. 안 되는 거 맞네. 제우스가 우리 편이 아니네. 왜냐면 자기가 헥토르를 죽일 뻔하거든요. 근데 안 죽어. 이거 진짜 아니구나 깨닫고 자기도 후퇴를 합니다. 그리스 쪽의 영웅들이 하나둘 후퇴를 막 하잖아요. 이걸 지켜보던 왕 중의 왕 아가멤논이 하늘에다 대고 찡찡대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 편애하신다고. 적어도 이렇게 지고 싶진 않아요. 트로이한테 막 찡찡대요. 하지만 아까 제우스가 뭐 했어요? 아가멤논이 올린 헤카톤베 제사도 무시했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이런 찡찡대는 걸 들어주겠어요? 들어줘요. 제우스가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리스정이 다시 어느 정도 반격을 하게 좀 여유를 열어줘요. 근데 또 그렇다고 트로이를 제압할 정도까지는 아니게. 신들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제우스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노니까 친 그리스 진영파 헤라와 헤라의 딸 아테네 더 이상 안 돼. 남편이고 아빠고 뭐고 출동하자마자 제우스한테 단돌이 당했고 다시 돌아가요. 그 정도로 제우스가 무서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트로이가 지금 장난 아니게 기세를 잡았잖아요. 헥토르가 그날 밤 공언합니다. 그렇게 날뛰던 디오메데스 그리스 개 내가 내일 죽일 거야. 그리고 그날 실제로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그리스인들이 또 비상회의를 해요. 아가멤논과 같이. 아가멤논이 실제 간부들한테 우리 후퇴할까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다가 아까 디오메데스가 혼자서라도 살려야겠다 생각했던 그 노장수 이름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노장수라는 것만 아세요. 네스토르라는 인물인데 네스토르가 결국 할 말을 합니다. 야 아가멤논아, 야 왕아, 네가 아킬레스 여자 뺏었잖아.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잖아. 아킬레스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잖아. 아킬레스가 제일 세 우리 중에. 이 말에 아가멤논이 결국 자기 실책을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 중에 아킬레스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1대1로. 그 정도로 아킬레스는 세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도 돌려주고 엄청난 선물도 배로 더 줄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아킬레스한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한테 말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대표 3명을 딱 보내요. 그리스 진영이 배 타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배들이 널려져 있고 자기네 막사 있고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글로 그냥 보낸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못 가고 저쪽 텐트에. 그렇게 간 사절단 중에 오디세우스도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쪽 진영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사절단이 똑똑한 사람 껴서까지 갔는데 아킬레스가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과 없이 들어온 사절단 얘기를 듣고 그래 뭐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봅시다.
으쌰으쌰 하고 각자 막사로 해산을 하긴 했는데 아가멤논이 여전히 불안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아니 제우스가 편드는 트로이를 어떻게 이겨?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만 다시 한번 모여요. 소수 정예로. 그리고 나서 저기 적진을 좀 살펴보고 와야겠다. 어떤 분위기인지 좀 봐야겠다. 누가 좀 염탐 좀 하고 와라. 그리고 이 염탐팀에 딱 2명이 가게 됩니다. 디오메데스 그리고 오디세우스. 재밌는 건 이 시각 트로이 진영의 헥토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 치고 들어왔는데 그리스 애들 이쯤 되면 이제 후퇴의 각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계속 싸우려 그럴까? 저기 분위기를 누가 좀 염탐했으면 좋겠는데 트로이 진영에서도 염탐꾼 한 명을 뽑아갖고 출동시켜요. 근데 트로이 진영 염탐꾼이 그리스 진영 쪽으로 가다가 그리스에서 오던 염탐꾼 2명 디오메데스랑 오디세우스한테 잡혀요. 트로이 염탐꾼 죽기 싫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트로이 진영에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다 말해줘요.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런 귀한 정보를 준 대가로 목숨을 잃어요. 여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귀한 정보를 얻은 그리스의 2 영웅 트로이 진영 중에 정말 중요한 진영 하나에 잠입해갖고 그쪽 진영 무리를 끌고 온 그쪽 지역의 왕, 그 왕을 포함한 거기 병사들 여럿을 밤중에 살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르고 있던 정말 좋은 말들을 막 때로 훔쳐서 자기 진영으로 복귀. 대단한 성과를 올려요. 그렇게 날이 밝고 제우스가 웬일로 이 분위기를 타서 그리스인들에게 기세를 올려줍니다. 용기를 막 북돋아줘. 이거 왠지 트로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전투가 다시 시작되고요. 아가멤논이 맨 앞에서 맹활약을 해요. 제우스 버프 이런 건가? 아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페이크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인 앞으로 나오게 만든 다음에 또 헥토르가 트로이 진영 데리고 와서 막 죽여버리는 그림을 만들어줘요. 트로이 진영에서 그리스 진영을 막 밀고 들어와요. 이 과정에서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이었던 디오메데스, 오디세우스 둘 다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도 자기네들의 위상이 있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끝까지 밀려오는 트로이 진영을 막는 방어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 방어선 지키기에 메넬라오스 참전하고요. 아까 말했던 아이아스 참전해요. 헥토르랑 1대1 했던 사람. 이번엔 또 아이아스의 시간이 옵니다. 오, 또 아이아스 빨 받고 조금 더 버텨? 싸워? 어림없지. 제우스가 그걸 냅두지 않아요. 아이아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아이아스를 퇴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스가 딱 봐도 큰 그림에서 밀리네. 누가 보고 있었겠어요? 아킬레스. 아 이제 좀 슬슬 때가 된 건가? 충분히 망신 줬으니까 내 명예 좀 올라가나 이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막 지금 도망쳐온 사람들 좀 분위기 좀 보고 오라고 자기 베프 파트로클로스라는 인물을 자기 팀 진영 다른 쪽에다 한번 보내봐요. 이 이름은 좀 뒤늦게 나오긴 했지만 몇 번 반복될 거예요. 파트로클로스 기억하세요. 아킬레스의 베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트로클로스가 명령받은 곳을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지금 그리스 진영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디오메데스, 오디세우스, 심지어 아가멤논까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언급된 유일한 노장이라는 사람, 노장군 네스토르가 파트로클로스한테 막 징징댑니다. 야 파트로클로스 제발 너 가서 아킬레스 좀 나오게 좀 해봐라. 너 걔 절친 아니냐. 정이라는 게 없어? 우리 다 죽게 만들 거야. 우리 같은 편이잖아. 걔가 안 나온다 그러면 너라도 걔 무장 좀 빌려 입고 너라도 좀 나와라. 파트로클로스가 이 얘기를 다 듣고 고민이 많아져요. 아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킬레스한테 보고하러 자기 막스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또 자기 아는 어떤 인물이 부상을 입고 지금 막 후퇴를 해와요. 야 파트로클로스 너 의술 알지? 너 잘 알지? 나 좀 부상 치료 좀 해줘라. 그래서 일단 파트로클로스가 여기 부상을 좀 관리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제우스의 힘을 입은 헥토르를 앞세운 트로이, 그리스인들이 자기네 배로 오는 그 해안가에 트로이 막으려고 만들어놓은 방벽문 헥토르가 부셔버려.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제우스가 살짝 방심을 해. 그래서 제우스가 집중 안 하는 사이에 포세이돈, 너무 잘 알려져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 진영이 너무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게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제우스 몰래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그리스 진영에 사기를 올리고 다닙니다. 이 세계관에 많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아무도 못 본 인간인 척 하기도 하고 그들이 아는 누군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당사자들은 자기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 진영의 아이아스, 아까부터 몇 번 반복되는 또 영웅 중에 한 명이에요. 아이아스 2명에게도 너희가 헥토르를 좀 뒤로 물러나게 만들 너희가 그 사람들이야 말을 해요. 갑자기 복수용으로 말하죠. 아이아스들이라고. 미안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나는 너무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서야 알았어요. 극 중에 아이아스가 2명이에요. 각기 다른 집안의 아이아스 동명이인이 있어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앞에 누가 어떤 아이아스가 뭔지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도 그냥 아이아스 1명으로 말할게요. 미안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우스의 은혜를 입은 트로이 진영, 포세이돈이 몰래 도와주기 시작한 그리스 진영, 둘 다 신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싸움이 끝나질 않아. 그래서 이 안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포세이돈을 슬쩍 보고 있던 친 그리스 진영
헤라. 포세이돈 좀 치네? 요거를 하네 진짜. 제우스 몰래? 오케이, 나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봐야겠다. 여기저기 좀 자기 계략을 써갖고 아이템을 모아다가 제우스를 자기 침실로 유혹해요. 그리고 제우스를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스가 갑자기 또 승기를 잡아가요. 아이아스 대활약 엄청 시작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제우스가 아니지. 생각보다 빨리 깨어나요. 제우스가 불같이 화를 내요. 정말 지금 막 뚜껑이 열렸어. 헤라가 갑자기 무서운 거야. 이때 되니까 난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포세이돈 왜 저러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발을 빼요. 제우스가 자기 아들 아폴론 그리고 자기 전령인 이리스를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뭘 할지 계획을 알려줍니다. 아킬레스는 결과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이고 대반격이 일어나서 트로이 진영이 지키고 있는 일리오스 성, 이 성이 함락될 때까지 그리스 진영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결론을 향해서 어떤 과정이 있을지까지 디테일한 계획까지 다 들려줘요. 그 실제로 스포일러가 책 중간에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모른 채로 가봅시다. 이 결말만 알고 가봅시다. 아폴론과 이리스에게 이 스포일러를 해주고 이렇게 스포일러를 들려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헤라가 있었겠죠. 헤라는 얘기를 듣고 올림포스, 신들이 사는 곳이죠. 거기 가서 다른 신들한테 소식을 전해요. 제우스 신 정말 화나셨습니다. 우리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까불지 맙시다. 신들 단둘이 다시 되고요. 이리스는 포세이돈에게 가서 자, 적당히 이제 그만하세요. 포세이돈을 설득해서 뒤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폴론, 제우스의 명을 받아서 헥토로에게 가서 직접 도움을 주기 시작해요. 아이템도 하나 건네주고요. 밀착 마크를 해요. 당연히 트로이 진영이 다시 기세를 잡아요. 아까 방벽 말했죠? 그리스 진영이 만들어온 방벽, 헥토르가 문 부수고 들어간 거. 아폴론이 이 방벽을 그냥 무너뜨려. 트로이 진입이 너무 쉬워졌어. 그리고 요런 아수라장이 벌어지니까 아까 우리가 기억했고 저 멀리 있던 그 이름, 정말 중요한 고민을 하면서 막사로 돌아가고 있다가 동료 치료하면서 갑자기 사라진 그 이름, 파트로클로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아킬레스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헥토르는 어느새 그리스 진영이 애써 지키는 배까지 도착해요. 이 배 불타잖아요. 집에도 못 돌아가. 그리스 진영 이거 죽어도 지켜야 돼. 그래서 아이아스가 배 위에서 자기 동생이랑 같이 막 죽어라 싸우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스에게 도착합니다. 그러고서 상황을 다 설명하고 네가 안 나설 거면 나라도 나서게 해줘라 설득을 해요. 아킬레스가 이걸 듣고 또 화가 나. 야, 너 지금 내 상황 몰라서 그런 말을 해?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 안 나갈 거야. 끝까지 안 나가. 대신 네가 나가야 된다면 그건 막지 않겠다. 내 갑옷 입고 나가는 거 허락하겠다. 그렇게 친구에게 자기 무장을 빌려주면서 그 말만 해요. 트로이 진영을 우리 쪽에서 좀 물러나게 만들면 거기서 돌아와야 돼. 나 무리해서 걔네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단도리만 살짝 해요. 드디어 아킬레스는 안 나왔지만 아킬레스가 데리고 온 병사들이 파트로클로스와 함께 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장을 보고서 아킬레스가 돌아온 줄 알아요. 그것만으로 막 카오스가 벌어져요. 그만큼 아킬레스의 존재감이 세. 그렇게 파트로클로스가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까 제우스가 자기 측근들에게 들려줬던 스포일러 적중해요. 파트로클로스의 참전.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트로이 진영의 또 새로운 인물 사르페돈이라고 있어요. 이름 안 외우셔도 돼요. 잠깐 나왔다 없어질 사람이에요. 사르페돈이 이 파트로클로스를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면서 제우스가 좀 고민이 돼요. 지금까지는 구경하거나 자기가 일방적으로 누굴 도와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민을 갑자기 또 해요. 아까 완전 초반 같은 느낌으로. 아까 나왔던 제우스의 스포 중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파트로클로스가 참전할 것이다. 그리고 사르페돈이 그에게 죽임당할 것이다. 이게 스포였어요. 근데 사르페돈이 제우스의 아들이었어요. 아, 이거 막상 눈으로 보려니까 내 아들 죽는 걸 보기 좀 그러네. 고민을 해요. 그럴 때 또 옆에서 친그리스형 헤라가 신들의 왕께서 스포일러까지 하신다면 그거 안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럼 스포일러가 아니지.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면 다른 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우스가 수긍을 해요. 그렇게 사르페돈이 사망합니다. 제우스의 스포일러 또 적중. 파트로클로스가 계속 활약을 하고 그리스가 다시 기세를 얻어서 트로이가 조금씩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파트로클로스가 신나서 이걸 쫓아가기 시작해. 아까 아킬레스가 뭐라 그랬어요? 물러나면 거기서 멈추라 그랬죠.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사망 플래그를 슬슬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 아폴론이 아까 포세이돈이 했던 것처럼 인간인 척 나타나서 헥토르에게 또 이렇게 살짝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렇게 용기를 얻은 헥토르 파트로클로스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전 속에서 파트로클로스 트로이 진영의 각기 다른 두 명의 인물에게 치명상을 입어요. 보통이었다면 이런 그림으로 치명상을 입을까 싶었는데 있거든요. 신들이 개입하고 있으니까. 그냥 파트로클로스에게 실시간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던 파트로클로스를 헥토르가 쫓아가서 기어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려서 죽게 만들어요. 제우스 스포일러 한 번 더 적중. 파트로클로스의 사망. 그리고 이 사망 현장을 메넬라우스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야, 저거 아킬레스 베프인데. 제 심지어 아킬레스 지금 무장 입고 죽었는데 저 시신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시신 트로이 애들이 갖고 가면 저거 그림 되게 안 좋은데.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아이아스와 함께 이 시신을 다시 가져오려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해요.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트로이 진영이 갖고 가냐 그리스 진영이 회수 성공하느냐들 두고서 시신 쟁탈전이 벌어져요. 아, 근데 메넬라우스가 싸우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러다가 시신 뺏기겠어. 급하게 사람을 자기 진영으로 보내서 야, 아킬레스한테 이런 상황 좀 알라고
말을 해라 누가 좀. 또 보내 사람. 그리고 안 그래도 아킬레스 이거 멀리서 보고 있었거든요. 디테일은 모르지만 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밀리지? 파트로클로스가 내 말 안 듣고 저거 쫓아갔었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러다가 전령이 도착하고 전우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때노 아킬레스 정말 상상 이상의 분노와 슬픔. 이럴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엄마 테티스 한 번 더 소환해. 또 와요 어머니가. 요 안에는 안 나오지만 또 아킬레스 개인의 서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아킬레스는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아킬레스도 알고 있어. 여기서 내가 나서면 난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베프가 여기서 저렇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것들 내가 가만 안 둬야겠다.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예요. 어머니 테티스도 아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안 막을 테니 대신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렸다 나가라. 너 지금 무장 친구한테 빌려줘서 없잖아. 내가 너 새 무장 갖다 줄게. 그때까지만 기다려. 근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지금 또 시신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메넬라우스가 못 가져올 것 같으니까 부탁한 거잖아. 제발 와달라고. 하지만 이런 난장판 속에서 친 그리스파 누구라고요? 헤라 그리고 아테네. 헤라가 자기 딸 아테네를 보내서 아폴론이 헥토를 도와준 것처럼 아킬레스를 도와주게 만들어요. 아킬레스가 무장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전장에 나타나서 소리를 질러요. 아테네도 같이 소리 질러줘. 이 고함 몇 번 친 것만으로 모두가 겁을 먹어 트로이가. 그걸로 잠깐 트로이가 움찔해요. 그걸 활용해서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신들의 대장장이 헤파이토스에게 가 있었어요. 이 헤파이토스도 테티스에게 정말 큰 빚을 진 적이 있거든요. 그 빚을 갚고자 상황을 듣고서 아킬레스를 위한 엄청나게 좋은 무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무장이 도착하고 아킬레스가 드디어 참전을 결심하고 아가멤논 왕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 지금 이제 열 올랐고 참전할 거니까 지금 바로 싸우러 갑시다 하는데 자기는 쌩쌩하지만 그리스 진영은 여태 싸우고 있었잖아요. 오디세우스가 이걸 또 말려요. 공복에 그러는 건 좋지 않아요. 밥은 먹고 갑시다. 우리 하룻밤 밥 잘 먹고 내일 싸우러 갑시다. 아킬레스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밥 먹으면서 조금 쉬는 시간 동안에 아가멤논이 실제로 약속을 지켜요. 선물도 주고 자기가 뺏어온 여인도 돌려주고. 그리고 드디어 전쟁의 시간. 아킬레스는 자기가 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고함을 내지르면서 전차를 타고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아킬레스의 참전. 제우스 스포일러 대적중. 이제 아킬레스가 대학살을 벌일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스포일러 내용 중에는 일리오스 성이 함락될 때까지 그리스 진영의 공격이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상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너무 쉽죠. 이지하죠. 아가멤논이 사과하고 아킬레스가 전쟁 참여하는 걸로 그리스인들이 망신 한번 당했고 아킬레스의 명예가 올라갔죠. 제우스가 테티스에게 약속한 거, 아킬레스 엄마한테 약속한 거 이뤄졌죠. 제우스가 한 발 뺍니다. 나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나 한 발 빠질게요. 구경만 할게요. 이제 뭐라 안 할 테니까 돕고 싶으신 진영 있으면 자 도움 시작. 그리스 진영의 서포터 헤라, 아테네, 포세이돈, 헤르메스, 헤파이토스 등등등. 트로이 진영 서포터 아폴론, 아프로디테, 아레스, 포이보스, 아르테미스 등등등. 아주 막 난리가 나요. 인간들 서포트 하러 갔다가 자기네끼리 자존심 긁혀갖고 막 싸우네 마네 했다가 근데 그런 와중에도 아폴로는 계속 헥토르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헥토르한테 알려줘요.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아킬레스랑 1대1은 하면 안 돼. 근데 그럴수록 아킬레스가 너무 활약을 해요. 거침없이 트로이 진영을 도륙하면서 이 과정에서 파리스도 아니고 헥토르도 아닌 또 다른 일리오스 왕의 아들 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돼요. 아킬레스한테. 그리고 그의 형이잖아요. 헥토르가 이걸 알게 돼요. 아 안되겠다. 아킬레스 내가 죽여야겠다. 본인도 알아요. 내가 열쇠에 놓여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신들의 뜻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죽일 수 있을 수도 있잖아 하고 창을 던지는데 아테네가 그걸 방해해요. 그걸 보고 아킬레스가 이번에는 너 잘 만났다. 헥토르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번엔 또 아폴론이 헥토르를 살려줘요.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시도하는데 못 잡아요. 긁힘 오브 긁힘 지금. 그래서 그 분노를 학살하는데 쏟기 시작해. 트로이에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그 아킬레스의 학살이 강가를 따라서 진행되는데 이 학살의 수준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그 시체를 받아내던 강의 신과 막 싸움도 벌리고 이것 때문에 또 신들이 참여해갖고 막 도움 주고 막 난리가 한번 나요. 그리고 이 모든 난리 속에서 아킬레스가 정신을 차리고서 내 베프 죽인 헥토르 걔 죽여야지. 일리오스 성문 앞으로 또 달려갑니다. 근데 그 성문 앞에 헥토르가 서 있었어. 지금 이 난리가 나 있을 동안에 사실 조금 전에 아킬레스의 어느 정도 학살이 끝난 다음에 아폴론이 직접 개입해갖고 아킬레스의 시야를 살짝 딴 데로 돌렸거든요. 어그로를 끌어갖고 아킬레스가 딴 데로 가게 만든 사이에 트로이 진영이 다들 일리오스 성안으로 후퇴해 있었어요. 도망가 있었어요. 근데 헥토르는 거기 안 들어가고 성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헥토르 굉장히 용감하게 서 있는 건 맞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긴 했어요. 아까 전에 자기 진영 사람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성안으로 후퇴시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그랬었어. 자기가 그런 선택을 안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성안에 들어가 봐야 잘못된 선택을 한 리더인 거예요. 그 원망을 다 받아야 돼.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럴 바에야 내가 여기서 1대1 하다 죽거나 운 좋게 아킬레스를 죽이거나 둘 중 하나가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 앞에 굳이 있었어. 안에서 막 들어오라고 소리치는데도. 그러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와서라도 우리가 메넬라우스한테서 내 동생이 뺏어온 헬렌을 넘겨주고 또 재물도 막 이만큼 바치고 이런 평화롭게 끝낼 수 있지도 않을까? 아니야 근데 뭐 여기 지금 뭐 평화롭자고 만난 게 애초에 아니지. 그럴 수가 없지. 싸움이나 하자.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아킬레스가 걸어와요. 이제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 헥토르가 막상 아킬레스가 다가오는 걸 보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헥토르가 도망가요. 성 안으로 못 도망가고 성 주변을 막 도망가요. 그래서 그거를 아킬레스가 쫓아가면서 둘이 성 주변 한 3바퀴를 돌아요. 달려서. 아폴론이 헥토르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진작에 잡혀 죽었어요. 제우스가 이걸 보고 있는데 답답해. 지겨워.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또 아까 했던 운명의 저울질을 또 합니다. 근데 아킬레스가 승리. 결과에 따라서 아폴론이 자기가 돕던 헥토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허락을 받아서 내려온 아테네, 친 그리스 진영이었죠. 아테네가 또 한 번 인간의 모습으로 헥토르의 동료인 척하고서 내가 같이 싸울 테니까 우리 싸우러 갑시다. 페이크를 쳐요. 이걸 믿고 아킬레스에게 공격을 개시하는 헥토르. 어림도 없지. 잠시 뒤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미 늦었어요. 1대1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1대1은 결과가 정해져 있었어요. 당연히 헥토르 패배. 헥토르가 죽어가면서 내 시신이라도 우리 고국에 트로이 쪽에 넘겨줘라. 욕보이지 말아줘라. 아킬레스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결국 헥토르 사망. 제우스 스포일러 100% 적중. 그렇게 아킬레스는 헥토르의 무장, 원래 자기 거였잖아요. 벗겨서 자기 진영으로 갑니다. 아니요, 그냥 가지 않아요. 헥토르의 시신을 자기 전차에 매달고서 이걸 끌고 가요.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일리오스 성 안에 왕비, 헥토르의 아내 오열. 그렇게 아킬레스 당당히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고요. 미뤄뒀던 파트로클로스의 성대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가 이 헥토르 시신을 개들이 먹으라고 그냥 바닥에 냅두거든요. 근데 또 헥토르를 사랑하는 아프로디테가 그걸 막아주고요. 아폴론이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좀 지켜줍니다. 그리고 장례식 후에 자기들끼리 하는 어떤 스포츠 이벤트까지 다 마친 후에 아킬레스는 여전히 슬픈 거야. 그래서 이 애도를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뭘 한다? 헥토르 시신을 다시 한번 전차에 매달고서 자기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주변을 맴돌아요. 아킬레스 무서운 사람이에요. 신들이 보기에도 이건 선을 좀 넘었거든요. 아폴론이 아버지 제우스에게 결국 한마디 합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우스도 그거 맞다 동의해요. 결국 제우스가 아킬레스의 어머니인 테티스를 먼저 불러요. 그래서 아들 좀 진정시켜라.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아킬레스, 신들의 말은 들어야지. 그러면 누구든 예에 걸맞는 몸값 나한테 지불만 하면은 내가 시신 트로이한테 양도하겠다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진짜로 트로이 진영에서 일리오스 성에서 누가 옵니다. 그 성의 왕 헥토르의 아버지 노년의 프리아모스 왕이 직접 와요. 제우스가 보낸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서 안 들키고 그리스인들 진영으로 올 수 있었지만 어쨌든 진짜 혼자 와요. 아킬레스도 깜짝 놀래. 왕이 직접 오니까. 아들들을 잃은 프리아모스 왕, 베프를 잃은 아킬레스, 둘은 서로의 상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애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몸값과 시신 교환도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아킬레스는 여기까지 오셨는데 밥 잘 드시고 자고 가세요. 친절까지 베풀어요. 심지어 추가적으로 트로이 사람들이 헥토르 애도하고 장례식하고 무덤 만들 때까지 11일 정도 오케이. 네, 11일 안 건드릴게요. 유예 기간까지 얻어내요. 그리고 프리아모스 왕 드디어 잠에 드는데 자기를 도와줬던 제우스가 보낸 헤르메스가 와서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너 지금 가야 된다. 그래서 동트기에 출발하고 무사히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로이의 모든 이들이, 프리아모스 성 안의 모든 이들이 커다란 슬픔을 나누면서 성대한 헥토르의 장례식을 진행하고 무덤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일리아스란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진짜 이게 끝이에요. 근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11일의 유예가 있었죠? 이거 정하면서 트로이 진영의 프리아모스 왕이 열 이틀째가 되면 우리 다시 전쟁할 수 있을 겁니다. 정 피할 수 없다면요. 이런 말을 해요. 트로이 진영 쪽에서는 더 이상 안 싸우고 싶지. 프리아모스 왕은 더 안 싸우고 싶지. 자기 아들 지금 몇 명이 죽었는데. 하지만 제우스의 예언에도 그런 내용이 우리가 봐서 알고 있고 책에도 중간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9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9년째 트로이가 버티고 9년째 그리스인들이 여기를 침략 못하겠지만 10년째는 그리스 진영이 트로이 진영을 함락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책에. 그 말은 헥토르 장례식 그 유예 기간 이후에 그리스 진영이 공격을 계속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승리를 거뒀느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나오겠죠. 그 승리를 만들어낼 계책을 생각해낸 사람, 오디세우스란 사람이에요. 우리가 몇 번 본 그 사람.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해내고 그리스 진영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람, 트로이의 일리오스 성을 함락시키는데 정말 큰 공헌을 한 오디세우스. 그의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전쟁, 그 다음 이야기, 그게 뭐겠어요? 영화를 만나보는 오디세이겠죠. 오디세우스는 이 안에서 전투 시에는 전투로, 계략을 펼칠 때는 계략을 펼치면서 또 내부 사절단으로까지 활약하면서 이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못 보신 분들은 오디세이란 영화를 보시면은 어떤 흐름인지 확인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신나게 얘기를 끝낸 다음에 할 일 다 끝났다는 생각이 너무 들떠서 마지막 인사를 안 하고 녹화를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오디세이 보기 전과 후 언제 봐도 재밌을
있을 법한 오디세이 이전의 이야기, 일리아스 이야기 살짝 쿵 다뤄봤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오디세이를 보러 가거나 보고 오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